탈모 걱정으로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탈모를 유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숱이 훅 줄었어요. 요즘은 손가락에 감길 정도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져요. 이건 전형적인 부족 탈모입니다. 즉 탈모 유제는 탈모 자체를 유전받는 게 아니라 민감한 체질을 유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20, 30대 분들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얇아졌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예전에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주로 내원하셨는데 요즘은 20대 후반, 심지어 대학생분들까지 탈모 고민으로 오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냥 수치 적은 수준이 아니라 M자 이마가 됐거나 정수리 쪽이 훤하게 비치시는 분들, 혹은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뭉텅이로 빠지시는 분들까지 탈모 걱정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설마 내가 탈모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탈모가 원래 유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집엔 아무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것들 때문에 2030 젊은 층에서 탈모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2030 세대에서 탈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5가지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나 이래서 빠졌구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6시간 41분, 20대만 따지면 무려 7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20대, 30대 분들 중에 하루에 스마트폰 안 보는 시간이 3시간 이하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 자체가 탈모를 유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 근육은 긴장되고 눈은 피로하고 뇌는 과열되고 자극받고 결국 혈류가 위로 잘 못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자세, 두피 쪽 특히 정수리랑 후두부 혈관 흐름을 거의 막아버려요. 목이 굳어 있으면요, 피가 올라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거든요.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소량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모낭은 약해지고 결국에 얘들이 나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탈모 환자를 보면요, 정수리부터 비기 시작한 패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유전형 탈모가 아닌 환경형 탈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는 시간 외에 거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길, 식사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고개 숙인 채로 생활한다? 이건 그냥 두피 순환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책상 앞에서 장시간 모니터 보는 직장인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하시는 분들, 밤마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분들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아무리 탈모 치료 열심히 해도 혈류가 안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리에 뭘 바르든 얼마나 심든 결국 피가 잘 돌아야 한다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실 텐데요.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고개 숙인 자세 줄이기. 둘째, 30분마다 목 스트레칭 해주기. 셋째, 정수리 두피 마사지 습관처럼 해주기. 넷째, 평소 자세 교정하기. 마지막 5번째, 고강도 운동보단 순환 위주의 유산소 운동하기. 생활 속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탈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층에서 탈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2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단백질 부족입니다. 혹시 뼈말라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보고 자라온 10대들이 평균 체중보다 훨씬 덜 나가는 깡마른 몸을 선호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식단까지 병행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만큼 다이어트 이후 머리가 빠져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요, 단순히 다이어트를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뼈말라 다이어트 같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충분히 섭취해야 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서 머리카락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생존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심장, 폐, 간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와 영양소를 먼저 가져가요. 근데 머리카락은요, 몸
몸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필요 없어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모발 성장에 들어가던 에너지부터 차단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모발의 주 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이게 하루만 모자라도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몇 주만 부족해도 성장기 모발이 빠지고 퇴행기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병원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식단 시작하고 딱 2개월 지났는데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숱이 훅 줄었어요. 원래 빠지긴 했는데 요즘은 손가락에 감길 정도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져요. 이건 전형적인 단백질 부족 탈모입니다. 단백질 보충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 모발 유지에도 핵심이에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돼가 아닙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 이상의 단백질은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55kg 여성이라면 하루 최소 55g 단백질,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우유 1컵 정도면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도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두피 유분막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지방 너무 줄이면 생리불순, 탈모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머리 빠지는 다이어트는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탈모가 늘어난 이유 3번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체 리듬입니다. 요즘 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불 끄고 누우면 그제야 머리가 복잡해지고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에세이에서 본 글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미뤄지고 잔 것 같아도 푹 잔 느낌은 없고 아침엔 더 피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피곤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통 밤 10시,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때 제대로 못 자면 모낭세포의 회복 리듬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두피혈관이 수축되고 모낭의 염증도 잘 생기고 결국 머리카락은 자라지도 못하고 빠지기만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분들을 보면 진짜 생활 패턴이 불규칙의 끝판왕이에요. 새벽까지 유튜브, OTT, SNS, 야근하고 밤늦게 야식, 오전에 겨우 일어나서 출근, 주말엔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있고 이렇게 생체 리듬이 들쑥날쑥하면 몸 안의 생체 시계 자체가 망가집니다. 물론 저는 이 패턴이 저의 생체 리듬입니다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머리카락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휴지기 모발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 숱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시험 준비한다고 밤샘 반복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빠졌어요. 3교대 근무하면서 정수리 숱이 휑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유전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등 붕괴형 탈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은 무조건 자정 전에, 주말 몰아서 자기 금지,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엔 무조건 핸드폰 끄기. 모발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랍니다. 몸이 밤에 회복할 틈이 없다고 판단하면 머리카락도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탈모 없고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20대, 30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막상 머리카락은 빠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탈모가 늘어난 이유 4번째는 모낭 감수성입니다. 모낭은 DHT라는 호르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는 단순히 아빠가 대머리였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와 그걸 받아들이는 모낭의 민감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즉, 탈모 유전은 탈모 자체를 유전받는 게 아니라 DHT에 민감한 체질을 유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탈모 병력이 없어도 내 모낭이 DHT에 예민하다면 20대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환경 요인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환경 호르몬과 전자파,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특히 스트레스는 DHT 생산 자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작용하면서 모낭이 DHT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탈모 유전력이 약해도 머리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엔 엄청 건강하고 가족 중에 탈모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수리나 M자 부분이 눈에 띄게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트레이드 같은 DHT 차단 약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공 향료나 실리콘 많은 제품은 줄이고 천연 성분, 항연 성분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한번 줄여보세요.
자,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탈모가 일어난 이유 마지막 5번째, 탈모 진행을 너무 늦게 눈치챈다는 거예요. 사실 탈모는요, 눈으로 나 좀 비었나? 하고 느낄 땐 이미 진행이 꽤 많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M자나 정수리 부위는 거울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진 찍어보면 깜짝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내 머리 이랬었어? 언제 이렇게 휑해졌지? 이런 반응 진짜 많이 봤어요. 혹시 본인의 두피 상태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병원에서도 진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미리 알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나서야 나 탈모인가? 하고 그제서야 병원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는 이미 죽은 모낭이 많고 모낭 재생 프로그램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모발 이식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기였다면 모낭 재생 프로그램으로도 머리카락이 충분히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 대응이 진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에 한 번은 꼭 두피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위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탈모는 알아차렸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빨리 할수록 덜 빠집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신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